어쨌든 토요일 날 또는 금요일 날 최소한 이게 지방 지역구 행사 때문에 또 지역구 챙기러 다 나가는 그 주말에 뭐 일요일도 있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에 금 토일 3일씩이나 이 좋은 날들이 있는데 평일날 골라서 굳이 하는 거가 저는 글쎄요 이게 계엄이 그만큼 치밀하지 않은가 아닌가라는 뭐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저는 그겁니다 사실은. 저는 좀 안도했어요. 이게 혹시 진짜 무속설이 확인이 돼서 수사 발표를 했으면 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굳이 뭐 천공을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말이죠. 네,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무래도 조은석 내란 특검의 180일 동안의 수사 결과 발표 11쪽 분량이라고 하는데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잘된 수사다, 뭔가 미진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큰 얼개를 확인해줬다 뭐 그런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그동안 특검 수사하면서 언론에 나온 뉴스가 사실은 대부분 특검발이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계엄을 좀 느닷없이 했느냐 아니면 미리 준비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특검의 수사 결론은 미리 준비했다. 예. 이게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말에 그 일반 이적 기소할 때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이걸 수사 최종 결론에다 담았다는 게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예. 허민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사건이 워낙 방대했죠. 예. 네, 뭐 이첩된 사건이 164건이라고 그러고요. 인지된 사건이 40건, 고소고발 사건이 45건, 그래서 총 249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6개월간에 이 중에서 215건을 처리했으니까 굉장히 방대한 사건을 처리한 겁니다. 예. 27명이 기소가 됐고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낌이 어땠냐 물으셔서 제가 거기에 간단하게 답을 하면 저는 그 조은석 특검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친분이라고 하는 게 뭐 가깝다기보다도 하여간 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동부지검 검사 있을 때부터 쭉 알아왔고 이게 탁월한 형사사건 검사예요.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송 선배가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했지만 특별히 넘어서는 게 없어서 약간 좀 내용적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 브리핑하면서 또 쭉 원고를 읽어나가다가 뭔가 잘못됐는지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긴장을 했는지. 오늘 수사 결과 발표에 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조은석 그 내란 특검도 상당히 긴장을 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그런데 우리 딱 두 가지가 궁금했잖아요. 다 알려져 있긴 했지만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조금 전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한 그 판결에서 판사가 지적했듯이 위헌 위법하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 판사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왜 했을까? 또 두 번째는 왜 그게 꼭 12월 3일이어야 했을까? 이 두 개에 대해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오늘 국민에게 그 궁금증, 의문에 대한 대답을 줬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부분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권력의 독점과 유지.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근본적인 이유다. 여러 가지 정황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걸요. 그 가기 전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 정권이 바뀌면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될 수 있고 지금 여당은 야당이 될 수 있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인데 반국가 세력으로 야당을 이렇게 몰아서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독재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독재를 하려고 했다. 뭐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야당을 계엄으로 없애버리려고 했다. 이게 이제 비상계엄의 이제 본질 생각하고요. 본인은 이제 뭐 의원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안 했다고 막 거짓말을 하는데 그 부하들이 다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엄 선포해놓고 그 해제 결의 못하도록 방해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쯤에 1심 선고가 있을 텐데 뭐 지금도 내란 이건 뭐 폭동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내란은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명색이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법이라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범에 딱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란이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드시 예.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어쨌든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잖아요. 무속의 뭐 일환으로 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딱 12월 3일이 나오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 사법 리스크나 이 김건희 씨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늘 특검보의 브리핑을 보면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근데 사실상 내용은 김건희 씨는 비상계엄하고는 적어도 비상계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내란 특검의 지금까지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국민의힘 쪽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옛날 윤석열 대통령 시절의 용산 쪽 관계자들 뭐 이런 분들을 12.3 계엄 이후에 그리고 특히 이제 4월 4일 탄핵 이후에 그 전후로 해서 만나면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물어봤었습니다. 왜 대체 계엄을 한 거냐. 네. 그렇죠.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이게 이러저런 포장을 했지만 그거를 좀 벗겨보면 김건희 특검 막으려고 그랬던 것 같다. 김건희 특검. 예. 한동훈 당시 대표가 네. 뭔가 이 김건희 특검법에 네. 찬성으로 돌아설 듯한. 네. 찬성으로 살상 돌아섰고 예. 그 김건희 특검을 가지고 이 그쪽 용산 쪽 관계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끊임없이 협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거 막으려고 계엄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썼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김건희 특검, 김건희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조금이라도 좀 단서가 잡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90일을 하고 그다음에 30일씩 3번을 연장해서 180일 했는데 형사사건의 그 명수 조은석 특검이 자기의 그 이름을 걸고 이거는 반드시 파헤쳤을 거다. 그랬는데 이름이 안 나왔어요. 공소장에. 예.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추가로 확인하는 데는 실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아니라기보다는 일 수도 있는데 이제 증거가 안 나온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두 분 말씀 듣다 보면 이 내란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증거도 증거지만 사실은 핵심 그 관여한 사람 중 가운데 핵심 인사들의 진술을 끌어냈어야 하는 건데 그 진술을 끌어내는데 일정 부분 한계를 좀 보였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질 않았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알코올 의존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거는 뭐 공소장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소수 이제 여당을 갖고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뭐 국무위원 탄핵 29차례부터 시작을 해서 입법 폭주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열받아서 다수당 폭주에 열받아가지고 분노 때문에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서는 좀 우리가 이제 드러낸 것 같고 이제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이 내란 특검이 오늘 조은석 특검이 얘기한 것 중에 그 원인으로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얘기는 이제 무력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해서 그죠 시켜서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할 의도를 가졌다. 그래서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성 선배 지금 좀 얘기한 대로 내란죄의 근거로 이제 국헌문란 해서 요걸 씌운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얘기는 그러나 조은석 특검이 특검 수사를 하기 이전에 이미 형사적으로 이 내란죄 문제는 이제 재판이 시작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퍼포먼스, 성과를 더 내보이기 위해서 조은석 특검이 가져온 것이 이제 외환 유치죄였는데. 적국과의 통모가 이것은 증명이 안 되니까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것을 이제 일반 이적죄로 돌려가지고 그걸 하나 추가해서 양대 죄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발표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을 자극해서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어떤 12월 이 상황 그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이 한마디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은 아마 이걸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됐을 당시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웠고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핵심 측근이 진술했다. 그 진술 당신이 아니고 너라고 했다는 예, 거죠. 너 예. 때문에 다 망쳤다. 12살 위에 당신과 너는 상당한 차이가 매우 있다는 차이가 말씀이시군요. 있죠. 예. 배우자 자기보다 12살 위에 배우자한테 너라고 얘기하나요? 예. 싸울 때? 예. 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김 씨가 생각했던 구상이 참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설익은 엉성한 계엄 때문에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다 못하게 됐다라고. 여기서 느낄 텐데.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청장한테 그 내밀한 가정사를 다 얘기했다. 비상계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고 부인도 모른다. 나 이 사실 알면 부인한테 혼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예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상통하죠. 예. 오늘 특검의 결론, 수사 결론, 예. 김건희 여사하고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양쪽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엄 이후에 자기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모의하지 않았을 가능성. 근데 오늘 특검 수사 발표를 보면 모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 때문에 계엄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직접적인 계기인 거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야당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뭐 박정희 전두환처럼 국회를 뭐 다 군인들 동원해서 없애버리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어떤 큰 틀의 배경 예.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두 가지가 겹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왜 12월 3일인가는 결과적으로 특검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이 기사 쓰는 거는 결과적으로 미국 대선 후에 혼란스러운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혼란스러운 상황, 예전에 뭐 박정희 전 72년 대통령의 10월 유신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12월 5일인가 아마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CIA 국장과의 어떤 면담이 예정돼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엉성하죠. 예.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거의 수사 협조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수사 협조를 안 했더라도 그 진술을 끌어내는 것이 특별검사의 의무일 텐데 그 미션은 실패한 것 같고요. 어쨌든 토요일 날 또는 금요일 날 최소한 이게 지역구 행사 때문에 또 지역구 챙기러 다 나가는 그 주말에 뭐 일요일도 있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에 금, 토일 3일씩이나 이 좋은 날들이 있는데 평일날 골라서 굳이 하는 거가 저는 글쎄요 이게 계엄이 그만큼 치밀하지 않은가 아닌가라는 뭐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저는 그겁니다 사실은. 저는 좀 안도했어요. 이게 혹시 진짜 무속설이 확인이 돼서 수사 발표를 했으면 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굳이 뭐 천공을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 왜 12월 3일일까?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김건희 씨는 과연 몰랐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브리핑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앙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속에 쌓인 감정들이 점점 증폭돼 왔고 그것이 계엄 선포의 한 주된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김건희 씨하고도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 바로 김건희 특검 이 부분. 그래서 조은석 내란 특검의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 두 개를 한번 연달아 들어볼게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또 한동훈 전 대표 관저 모임에서 잡아오라고 했다. 총으로 쏴서라도 뭐 어떻게 하겠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하는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라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고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을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영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구사단과 34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위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어보셨습니다. 이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고시는 선배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사시 연수원 23기입니다. 예, 상당히 늦었죠. 연수원 23기 구수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조은석 특검이 19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을 뽑을 때 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면접을 하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그때 면접을 한 대상자 중에 한 명이 조은석 특검. 예. 조은석 그 당시에 뭐 서울고검장이었을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봉욱 남부지검장이었을 거고 그게 다 19기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많고 기수는 어린 23기인 윤석열 검사가 이제 포함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쭉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이 윤석열 봉욱 검장은 이제 못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조은석 특검도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뭐 아주 그 능동적으로 이렇게 이걸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 공감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윤석열 총장의 고배를 마셨다 뭐 이런 얘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감사위원으로 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감사위원을 쭉 했죠. 그때 문재인 전 정권이죠. 윤석열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전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적폐 문제 이런 것들 감사를 많이 했잖아요. 예, 뭐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뭐 했던 이런 얘기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사할 때 많이 충돌을 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저도 한번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괴롭다라는 얘기를 한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쭉 지금 들으면서 오늘 뭐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은 그러면서 이제 시자 안 붙이고 책을 아예 빼버렸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배경 중에 뭐 어쨌든 오늘 특검의 조사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저는 앙심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특검도 앙심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했는데 뭐 르상티망 불어로 영어로 리젠트먼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그 뭐라고 이게 경로죠. 뭐 어떻게 보면 경로, 앙심, 분노, 원한 덩어리 이런 건데 이거는 이게 어떤 증언이나 조사 결과로 이게 증거 형식으로 나타나기는 어렵지만은 충분히 심리적 정황으로 이거는 그 배경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이미 경로 여러 차례 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온 국민이 다 알죠. 그러는 거고요. 조은석 특검이 과거에 뭐 그런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수사나 기소를 편파적으로 할 사람 저는 아니에요. 그런 뭐 말씀에서 이제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인연이 있다. 오늘 수사 발표가 끝이 아니고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이에요. 1월 달에 아마 결심을 하고 2월쯤 선고할 것 같은데 1월 결심 공판에 이제 검찰 의견 이른바 구형을 얼마나 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구형이랑 혹시 어떻게 그런데 오늘 전 노상원 전 정부사령관 1심 판결 2년 넘게 기본적으로 내란의 직접적인 뭐 혐의는 아니었고 알선 수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는데 여기에 재판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범행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동력이 동력을 됐다라고 제공했다. 이렇게 지적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란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법정 형량이 사형 무기밖에 없어요. 예. 내란 우두머리. 그래서 이른바 감경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워낙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 국민 감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나중에 구형을 할 때 얼마나 할까 이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재판 때도 과연 검찰의 구형이 어떻게 나오고 재판부는 어떻게 선고할까가 상당한 화제가 됐었거든요. 과연 사형을 구형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 결과적으로 이제 무기징역 뭐 징역 22년 6월 막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내란죄가 예. 이제 유죄로 거의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 전제를 걸고 얘기하시는데 예. 저는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허민 기자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럴 수 뭐 저는 제가 여기서 예. 생각을 밝힌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 두 분 말씀을 듣다가 얘기하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참 기억이 나는 게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나오기 전에 일정이 한 사나흘 전에 잡혔어요. 그런데 그 직전까지 재판관이 8명인데 뭐 5대 3으로 의견이 갈려서 예. 이 선고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드락에 걸렸다 그랬죠. 예, 일정이 이제 잡히니까 예. 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런 분들은 이거 저 기각 또는 각하 나올 네. 거다 뭐 이렇게 뭐 내 말을 믿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8대 0으로 나온 네. 거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 좀 꼭 덧붙이고 싶은 게 이 오늘 특검 수사 발표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제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아마 1월 달에 결심 공판을 하면 이른바 최후 진술, 최종 진술 뭐 이제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때 좀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가 있어요. 이를테면 사실관계는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판장도 이거 법리의 문제지 왜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부인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겁하게 더 이상 도망다니지 말고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왜 도대체 개엄을 했는지는 오늘 특검에서 발표하지 못했지만 이건 본인 입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대국민 사죄를 하면서 부하들에 대한 선처 예.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마지막 예. 좀 그 어떤 그 명예감이라도 좀 건졌으면 좋겠다. 우리 저 주앵커가 허민 기자가 늘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덧붙이면 저는 뭐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니까요. 예. 그러나 이것이 이제 내란으로 가야 될 문제냐 그리고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문제냐라고 했던 것을 반대를 했던 것이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 정권의 탈취거든요. 정권의 탈취인데 그 방법이 국토 참전과 이제 국헌 문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토 참전은 얘기 안 되니까 국헌 문란으로 간 건데 헌법과 법률의 무력화도 얘기 안 되니까 이제 헌법상 국가기관의 무력화로 간 거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끌어내라 체포해라 이제 이런 건데 그거는 나는 아직도 곽종군 진술을 최근에 나온 진술도 보면 시간이 안 맞고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장원 메모는 여전히 오염 논란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다툼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것이 위헌성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예, 이 계엄이 예. 위헌성 분명히 위법성이 있으면 그게 내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위헌성과 크죠. 위법성이 예. 있지만 그것이 내란죄로 확정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성이냐 예. 위법의 중대함이 있느냐 특히나 내란의 구성 요소 중에 고도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사상된 내란을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난 논란과 다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쉽게 그것을 우리가 형량까지 예측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보는 겁니다. 그 예.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예. 그 제가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형법이 만들어진 게 1953년입니다. 예. 그때 제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각칙 중에 첫 번째가 내란의 죄. 근데 거기에 이상하게 그때 이제 우리나라 법률 만들 때 일본에서 많이 좀 베꼈거든요. 그런데 국헌 문란에 정의해서 따로 조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갔는지 이제 좀 알아봤더니 그 바로 전에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정치 파동을 사사오입. 일으켰다. 예. 한국 전쟁 중인데 발췌 개헌을 하죠. 국회의원들 계엄으로 해서 야당 의원들 체포하고. 그래서 53년에 2대 국회인가 그런데 그때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이 이른바 친위 쿠데타 불법 위헌 위법한
쿠데타를 하면 내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건 전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저 황 선배 엊그제 쓰신 칼럼에서 잘 읽었습니다. 저도 그거. 네, 읽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형법의 내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허민 기자가 다 설명해 주셨는데 읽다 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뭐 이거 들으시면 또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자, 2차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 남은 의혹을 샅샅이 반드시 규명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깔아뭉갰습니다.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늘 써왔던 그 말을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통일교에서 전방위로 로비하고 여권 인사들에게도 금품 제공했다. 이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거 특검 왜 안 하느냐. 내란 2차 특검 말고 이걸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예, 중요하죠. 예. 현직 장관이 이것 때문에 사퇴했고요. 지금 막 사실관계가 엇갈립니다. 언론 보도가 계속 잇따르고 있고요. 본인은 그날 난 딴 데 있었다 했는데 언론에서 취재해 보니까 그날 부산에 있었지 않느냐. 뭐 이런 보도들이 지금 이 시간 현재도 막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또 전재수 전 장관이 그거 사실 등산했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다. 또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봐야 되고요. 다만 저는 이 특검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런데 특검이라는 게 특별한 검찰을 특검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특검 모든 걸 특검으로 한다 그러면 특별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이제 특검 거의 뭐 만능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아니 모든 사건을 다 특검하면 그게 특별하지가 않으니까. 특검을 상설화해야 되는 건가요? 상설 특검도 있잖아요. 제도가 있긴 예. 한데 그러면 안 되죠. 예. 경찰하고 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되는 거고 이게 김건희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때 도입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이제 무리가 생겨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특검이라는 게 수사하면서 기소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게 좀 잘못됐다고 해서 검찰청 없앤 거 아니에요? 예. 특검을 2차 특검을 한다는 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 성환영 기자도 통일교 특검을 하자 이것도 지금 경찰에 아직 수사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걸 무슨 특검을 벌써 하자 이것도 좀 말이 안 됩니다. 예. 조금만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특검 대상 중에 글쎄요, 저는 1차 특검 때부터 그랬지만은 최상병 특검은 사실 특검 대상까지 갈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최상병 특검에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이 부분은 거의 싹 빠졌죠. 안 나왔어요. 싹 예. 빠졌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나 아니면은 내란 특검 같은 거는 사안의 성격상 특검으로 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특검 아직 2주 정도 남았죠? 아직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든 안 그러든 간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지금의 분위기라면 특검은 통과가 되겠죠. 2차 특검, 종합 특검이 통과가 될 텐데 저는 이 통일교 문제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게이트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게이트라고 하는 거 잘 아시겠지만 권력의 비리
그리고 권력 주변의 비리, 측근, 가족 비리 이런 것들을 이제 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권력 주변과 측근 인사들이 이리저리 얽혀 있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로 규명한 이상 이거는 특검으로 안 갈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특검으로 또 가는 정치 이게 인적 구조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뭐 향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야당이 이것을 특검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뭐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뭐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정치 공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은 그걸 알면서도 특검을 이야기하는 건 그렇죠. 자, 이거 국민들은 왜 민중기 특검이 이거를 왜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을까 이상하다. 자, 계속 특검을 얘기하면 결국 민주당이 안 받아서 특검이 안 됐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저런 그런 걸 거죠. 할까요? 예. 근데 아직은 좀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전재수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논란이 좀 있고요. 또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정동영 장관은 뭐 그건 돈 받은 건 아니라는 걸로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통일교 특검을 한다? 뭐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예. 좀 더 큰 네. 이제 우리 예. 언론 취재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좀 더 큰 이건 특검 아니면 이건 도저히 밝혀낼 방법이 없겠구나 이 정도. 현재까지는 뭐 3인이 기소가 예. 기소가 아니라 이제 피의자로 입건됐죠. 입건이 돼 예. 있긴 한데 민심의 등을 업어야 특검. 네, 지금 눈덩이처럼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의 호남 지역 전현직 광역단체장 3명 이름도 이미 나오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도 영남, 제주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 현역 위원장들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정도 되면 그 어쨌든 현직 장관 한 명이 낙마한 사건만으로 해도 저거는 굉장한 사안인데 이 정도 되면은 저는 그 여론이 또 이렇게 보다가 또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예.